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에게 신앙 간증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부터 작성을 해서 버전이 한 30분까지 매일 아침 제가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1시간씩 장표 만들고 또 바꾸고 또 시간 연습해보고 30분 맞추는 거가 어떻게 해보니까 10분 만에 끝나는데요. 마음 놓고 하니까 40분 5분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볼 건데요. 오기 전에 또 집에서 해봤더니 한 20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이게 뭐에 주안점을 줘야 될지 모르겠고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영광스러운 거는 저희 딸이 여기 또 와서 앉아있고 저희 동생이 또 함께 제 말을 경청합니다. 사위가 건너방에서 텔레파시로 듣고 있고 또 손자가 또 함께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 다시 없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런 영광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려면 기뻐해야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최근에 깨달은 거고 이걸 글로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지독할 정도로 힘들게 저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잘 받아서 활용을 하니까 지금의 삶에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라. 대사님과 전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개의 장으로 나눠서 한 5분 내지 10분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도 힘드는데 한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시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당해보고 나니까 이게 말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말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20대까지는 정말 남들이 보면 불쌍할 정도로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10대 때는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평생 저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5대 독자의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할머니는 음식 나눔에 대한 그런 선행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이제 아버지가 드시라고 할머니가 홍시를 좋아하시거든요. 홍시를 좋은 걸 이렇게 대봉시를 사다 드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좋고 맛있는 음식 홍시를 드시고 또 할머니 당신은 이렇게 흥나고 까만 깡치는 것만 드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그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도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모처럼 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서 식구들과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막상 밥상을 차다 보니까 고기 절반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어머니 어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집에 이제 냄비 한 냄비 줬다. 우리는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지만 그 집은 천국을 가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네 분에게 할머니의 이런 기도와 어떤 음식 보시를 못 받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어머니는 굉장히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저 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머니는 저를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태몽이 어마어마했대요. 친정 어머니가 태몽을 나한테 말하면 이게 부정타니까 속으로만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태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또 대기만성형이래요. 너는 끝이 잘 될 거다. 맨날 그랬거든요. 어제도 어머님 생신 때 만나고 왔는데 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는 사주가 완전히 좋았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혼내키셨어요. 어떨 때는 욕지거리 하시다. 우리 넷째 동생도 저 봤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체벌을 가하시다. 딱 한 가지
공부 1등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제 이렇게 코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너는 태몽이 좋으니까 잘 될 사람이고 말년이 엄청 성공할 거다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재수를 했거든요. 더 좋은 데 가요. 근데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의사 권유로 아들 살고 싶으면 공부만 시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집 가까이에 있는 지방대학에 어머니 그 병가를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골짜기 구렁텅이로 저를 밀어넣으셨습니다. 5년째 장남에 5대 종손이니까 그것도 살림도 괜찮았거든요. 이게 아버지 스트레스만 없으면 살만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사기성 부도를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알러지가 됐어요. 휴가 때 가보니까 온 집안에 딱지같이 빨간 딱지가 붙어있고 또 이렇게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람 사귀고 있어요.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고백을 했죠. 내 이런 오영지 장남에 19에 8식구에 집에 가봤더니 알러지다. 근데 나는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고 세워보고 싶다.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편안하게 그때 이제 편안하게 결정하라고 했더니 저를 돕겠다고 함께 집안을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의리 있는 그런데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아버지한테 복학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라앉 줄 알았거든요. 복학이 하는 거예요, 학교를. 왜요? 그랬더니 지금 8식구가 먹을 쌀이 없다. 너 장남이지 않느냐. 돈을 벌어와야 되냐. 두 번째, 빚쟁이들이 내 돈을 갚아달라고 떼쓰고 있는데 아들을 대학 보낸다고 하면 대학 보낼 돈 나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노가다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강경하시네요. 그래서 울면서 처음으로 싸웠어요. 울면서 아버지 책임지시는 게 나한테 전가하시네.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교정을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좀 창피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서울에 있는 종업 배지 달고 온 애들 보면 속으로 부럽고 나도 저 배지 달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거든요. 그런데 그 창피한 대학이 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딱 하나요. 내가 여기 안 있으면 봉사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훌륭해 보이시고 어려운 그 라플라스 변화라는 학문도 밤새워서 풀어도 재밌고요. 그래서 그게 또 생활비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 아침반, 새벽반, 저녁반 학원 강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깨어있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학교에 대한 감을 느끼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게 마음의 작용이구나. 일체유심도라는 원효대사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일을 좋게 생각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본 겁니다. 존 카빈이라는 유니버스 25 쥐의 나머지라는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지 않고 왜 고난을 가끔 주실까? 이거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4,000마리의 쥐가 살 수 있는 대형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양이 천적들도 다 보호해주고 풍부히 먹고 마음껏 번식할 수 있게 4,000마리까지 나올 수 있게 4쌍의 쥐를 거기다 집어넣어놨더니 2,200마리까지는 암쥐 한 마리가 1년에 60마리씩 새끼를 낳아서 번식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웬걸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숫자가 안 느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그 쥐들 중에 권력을 중요시하는 유전자를 쥐들이 태어난 거예요. 쥐들끼리 싸워가지고 힘없는 쥐들을 착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쥐들은 또 모여서 가난한 동네에 사니까 쥐들이 애들도 잘 못 삽니다. 근데 권력쥐는 많이 살았냐? 권력 싸움 하느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암쥐를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쥐들은 자기 새끼를 보호해야 되니까 또 숙지 역할까지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900약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0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암쥐들이 짝짓기를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 4년 10개월 정도 되니까 마지막 숙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실험이 종료됐어요. 그게 무슨 일을 묻냐면 인위적인 풍요로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먹고 자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은 결국은 멸망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풍요로움이 계속되는 삶은 멸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그런데 더 이상 구렁텅으로 안 빠져들이시고요. 이제 조금 뭐가 이렇게 선명히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30대. 제가 운이 좋게 LG에 들어갔어요. LG에 들어간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당시에 그룹 공채는 12월에 뽑아서 1월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상임다시피 4월달 공채로 들어갔어요. 이게 사업계획상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이제 그 공채 뽑아주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저를 보내요.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설계실, 본사, 연구소로 반도체 분야, IT 분야로 가는데 저만 설계실, 공사 현장으로 가는 전화고 현장. 그때 호칭이 그 김대리가 아니라 LG 이렇게 갑의 그 정보통신 그 관료들이. 그런데 대학교 3, 4학년 때 새벽부터 밤까지 즐겁게 일했던 그 습관이 모여되니까 하나도 그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최고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현장 소장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미국의 벨 연구소에 최신 ISDN 네트워크 기술을 연수하라고 무려 1년 반 동안을 시카고에 가서 멜랩의 연구원들하고 또 그 시카고 중 일리노이대 그 한국 그 유학생들 교수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선진 인물과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88 올림픽에 이제 최신 네트워크를 통신망에 지원하는 데 이루어가겠고요. 그러다 보니 임원 승진이 또 이게 임원이 이제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뭐라 그래도 도망다녔는데요. 임원이 숫자서 하면 쫓아다니기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장이 이사였는데 술 한잔 주면서 정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임원 되셨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내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 두 번째, 자기는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9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준비를 다 한다. 그래서 되게 쉽잖아요. 어디 서울대 박사를 받아본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는 일은 지금도 저는 월급장에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학교에 학장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시 반에 출근해야 임원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7시에 출근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준비를 다 끝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개선 안 되면 과장님이 자기 걸로 해서 끝낼 거예요. 그럼 몰랐거든요. 현장 일할 때는. 근데 누가 와서 야 정 과장 이거 너 한 거 저 팀장님이 잘못을 세우던데 아유 그럴 수 있지. 더 황당했던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무식을 할 때 LG 그룹 동간 지하 대강당에서 회사 시무식 할 때 우수사원 표창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팀장으로서 선정이 됐다고 우리 부장님이 너 지각하지 말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라 그래 갔거든요.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다른 부장님이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화내야 되잖아요. 맨날 당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지 뭐 하고 이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일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랑 같이 미국의 벨연구소에서 한 1년 반 같이 있던 1년 후배 녀석이 그날 저를 이제 미역을 나누라고 저녁을 먹는데 선배님 왜 반골 기질이 좀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원래 싫어하는 성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치자. 어떻게 고칠까? 자기가 와서 또 많이 있고요. 어머니가 동생들 태교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거를 적용했어요. 좋은 말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 하면 좋은 말 안 되잖아요. 그 당시 회사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말 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위에 그 부장님이 저의 후배님이 되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회장실로 보내고 LG텔레콤 창업 멤버로 저를 넣어주시고 또 LG텔레콤 통신망 국산화 LG전자와 함께할 때 저희 부장으로 실무 책임자가 됐거든요. 덕분에 이제 회장님하고 워크숍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갔었어요. 이나온 부장 진급 과정에 프로젝트 강사도 했었습니다. 또 임원이 되고 나서는 엔지니어가 꼭 엔지니어만 되라는 법이 없으니 호남 사업분야면서 해봐라. 영업 책임지자 하거든요. 9개 사업부 중에 두 번째 해에 1등을 해서 사업부 종합평가. 그래서 잘 나간 줄 알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게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쭉 말라가지고 요거 사진 떼보면요 가장 키 크고 마른 애가 접니다. 입사할 때. 근데 이제 몸무게도 20kg 늘어나고 배도 좀 나오고 올챙이처럼 배만 딱 나오고 그렇게 건강검진을 해주시니까 특별한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40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잘 인내하면 여기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빼저리게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나가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아내 불만 계속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방방 가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부부싸움 하잖아요. 속으로는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내 눈치 때문에 하수없이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남으면 회사에서 다 밤새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정도 일에 몰입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는 40대 후반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건데 왜 이러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불만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잘 지키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느낀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우리 사주 LG텔레콤 주식이 99년도에 일주당 15만 원 했거든요. 제가 한 18,000원 받았어요. 몇십억 부자잖아요. 이거 이제 30만 원 된다고 굴려서 이야기하고 사장님도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나는 명예도 없고 세상에 들어오고 부자 되겠다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나고서는 밀레니엄 버그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요 주식값이 10분의 1 토막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전 챙겼어요. 건전.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억울하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당신 회사에서 잘 나가지 주식 부자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불안이 평생에서 제일 큰 불안이 이쁜 여자가 꼬리치면 그냥 자기 얼마 고생해지고 바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한번 존경받아야지 라는 말을 마음 갖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일도 잘하고 아내한테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우리 사장님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회장님 모임에 부부 모임에 갔더니 부회장님 사모님이 부회장 흉 보는 거예요. 그 공식 석상에서.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들다. 그랬더니 콜린 파월 합참 의장이 91년에 걸프전 승리를 이끈 영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클린턴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였어요. 오바마 이전에 그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퇴해버려요. 후보. 덕분에 아들 부시가 됐죠. 되고 나서 이제 국무장관 하라 그러니까 또 사퇴해. 이유를 봤더니 아내가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암탉이 웃는 거잖아요. 집에서 많이 먹을 일을 하는데 콜린 파월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 말 들어주기, 아내한테 진심으로 존중받아보겠다는 욕심의 행동을 몇 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 들어주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 들어주기가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안타까운 내 부모 흉을 보거나 여기 넷째 동생이 있는데 동생들 채웠다고 흉 보면 경기를 할 정도로 발을 떨면서 막 싸웠거든요. 왜 당신 낳을 때 집안 구하는데 어려운 줄 알면서도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왜 배신이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속에서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할 텐데 근데 들어주기 시작하니까요 좋더라고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공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진행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넷째 동생이 있는데 이 넷째 동생이 다 좋은데 철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맞아 그 새끼 그렇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부터는 하고 나니까 더 잘합니다. 아내가 식구들. 어제도 뭐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 동생들 다 형수님 하고 우리 또 미국 사이가 와 원더풀 프렌드 뭐 팬 이런 데 하고 여자 말은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저처럼 60 다 돼서 철들지 말고 어느 말 들은 사람과 이후부터 아내가 뭐라고 하면 긍정만 하지 말고 공감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잘합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긴 하는데 그 말하달라는 거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거 좀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딸 정말 그 아내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딸을 아내보다 내가 우리 딸을 내 아내보다 더 상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딸한테는 거의 제가 여신처럼 지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언니가 아빠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걸 가끔 해요. 맞지? 그리고 둘째 딸한테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 같은 똑같은 거를 적용했어요. 너는 정말 나중에 잘 될 거야. 이유가 뭐냐면 사주가 좋아. 그 진짜 사주도 잘 되잖아요. 예, 아무튼 절대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뭐 아마 내 생각에 여자 데리고 가서 결혼한다고 해도 난 믿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장소에 가족들을 데려다가 구경시켜주고 근처에 맛집들을 다 하고 항상 발령나서 바뀌면 광주로 가면 광주 데려다가 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스튜디오 가족사진을 아내에게 진심으로 존중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날 때부터 사진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그리고 큰애가 시집갈 때까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요 사진의 가운데 앉은 애가 우리 둘째의 지금 시집가요. 저 확대 안 돼요 사실. 약간의 그 성형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오른쪽 끝이 우리 딸이 시집가기 전에 전해 이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진들이 껴있는 사진을 찍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원으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그 지방의 부산에 있는 협력회사 대표이사로 가라는 발령 비슷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3년 보장에 맥시멈 5년까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은 그동안 회사 생활 미쳐있느라고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더 해야 되고 실제로 마누라한테 존중받을 목표를 세웠는데 부산 가버리면 떠마차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에 거절하고 대학을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애들 교육은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당했거든요. 무조건 1등하라고 막 헌지금 내고 맞고 그래가지고 아씨 공부하기 싫은데 1등하라고 하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는 필요할 때 공부해라. 그 대신 공부하다고 할 때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예를 들면 영어 공부도 하고는 안 버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미국 여행을 애를 단둘이 데리고 갔어요. 큰애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내 양해 구하고 둘이서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둘째도 5학년 때 못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크레임 거는 거예요. 왜 언니는 데리고 오고 나는 안 데리고 간다. 나도 영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6학년 여름방학 때 미국 데리고 갔어요. 아마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유학생이 있을 때 이건 둘째 오기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참 나름이 이게 큰애는 제가 임원이 있을 때 유학을 보내니까 뉴욕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도 나도 큰애처럼 유학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학봉에 4분의 1 월급 가지고 아내한테 부각받으면서 다닌다랬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아빠 돈 없다. 근데 아빠가 독립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과정 때는 제가 좀 도움 줬어요. 근데 박사 때부터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도움 주고 지금 졸업을 하고 그 피나는 노력 덕분에 어려운 졸업하기 전에 대학에 학교 선생으로 취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여유 있게 방학 때 이제 저희한테 와서 수업하고 이런 이 내가 겪은 어려움을 얘가 대충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해보면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그 집안이 복싹 거지 됐을 때도 방황하지 않고 가정을 한번 우리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갖잖아요. 그럼 능력이 훨씬 이상의 큰 능력이 발휘됩니다. 근데 전번에 말했죠. 삐딱한 방법이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나니까 주변에서 도와줘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40대까지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희생할 게 너무 많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행복을 좀 찾으려다 보니까 성과보다는 관계들,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근데 이 관계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서울에 나오고 연봉 2억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주변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해야 돼요. 아내 말에 같이 긍정해 주고 속은 상하지만 참고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겸손은 어떻게 하느냐. 이 좋은 거를 다 알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왜요? 성격, 타고난 DNA. 그걸 어떻게 바꿔줘요? 기도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서도 긍정적인 거. 네, 이게 지금 정리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제 한 5분 만에 다 끝내야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3000년 전에 이 플라톤이 하는 말인데 딱 저하고 지금 해놨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 그 다음에 약간 부족한 외모, 간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영예, 뭐 이게 박수 이게 연설하면 반 정도는 박수 치고 반 정도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능력, 이 정도가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유럽에서 그 동양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약 한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행복이죠. 저 이거를 한 10번 읽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될까를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버드대 엘리트 학생 한 260명, 빈민가 출신 사회 한 50명, 그 다음에 엘리트 여성들 밑에 90명, 800명을 가지고 70년을 넘게 매년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건강 검진도 시켜주고 심사 한번 해주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봤더니 80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의 징조는 40대 중반에 나오더라고요. 그 40대 중반의 습관입니다. 열받았을 때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는 방어 기제, 그 다음에 안정된 인간관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담배로부터 중독되지 않는 것, 적당한 운동, 적당한 체중 갖고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으면 80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국에서 다시 조사해 봤더니 106명이 나오는데 4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열린 마음. 자,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와 열린 마음에 대해서 말할게요. 이게 뭔가 하나에 꽂히잖아요.
그런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흥분시킨대. 그래가지고 뭐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가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흥분된 뇌세포간의 신경을 차단해가지고 진정하고 흥분을 막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사람이 좀 냉정해진다. 그럼 냉정해지면 좋아했던 사람하고도 헤어지게 되고, 그죠? 좋아했던 사람하고 시들해지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아, 저놈은 도대체 시작은 거창한 끝이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피하려면 본능적으로 남 핑계를 대게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하거나 분풀이하거나 우리 아버지처럼 저에게 대리만족으로 뭔가 이렇게 재산과 이 권력은 있는데 학벌이 부족하니까 내가 학벌만 좀 좋으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를 저한테 그걸 분풀이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성숙한 방역이제는 뭐냐면 이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나를 유머러스하게 뭐 이런 거, 또 뭐 창작적인 걸로 승화를 하고 이타주의를 가지고 자성을 하고 수용하고 우리 시험 받았을 때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그림처럼 열정과 행복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열린 마음은 뭐냐? 마음을 활짝 열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똑똑하면 수치심도 없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이 쉽게 나를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된다. 건강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포 중심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세포 중심의 의학적인 뭐 이런 책이 있어서 좀 약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이 몸의 세포는 두 종류의 신진대사를 한다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산소 대사가 있고요. 하나는 또 현미성, 그러니까 산소를 실어 없이 하는 무산소 대사의 두 개의 세포가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산소 대사를 해야 될 세포가 몸이 차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무너져버리고 세포가 재생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산소 대사를 하는 거예요. 산소 없이 차가운 환경에서도 세포 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오토 바이블크라는 의사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암세포의 세 가지 특징이 무산소 상태에서 번식을 하고요, 에너지를 과속을 한다. 그래서 암이 걸린 환자들은 잘 먹어야 된대요. 포도당을 뭐 회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젖산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젖산이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통 생기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로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는 어쩔 수 없이 6개월 되면 죽거든요. 세포는 이거 생명이 6명이라 수술해도 떼버리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가만히 놔두든지 그러면서 또다시 암세포가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유산소 대사 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산소 대사를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불평 불만에 전력 질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생활하고 심호흡하고 성숙한 방어기제도 잘 내면서 또 햇볕을 쬐면 잠도 잘 온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으로 약간의 내부 온도를 높여주고 이러면 된대요. 이거 관련된 책들도 많아요. 이런 책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이건희 회장의 암 주치의가 그 김우신 박사시거든요.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앤더슨 의사의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에게 해당하는 암 치료 방법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믿어라. 우리나라 사람은 의사를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거 맞냐고 다른 데서 이거 하는데 이거 맞냐고. 그래서 의사도 기분 나쁘고요. 틀어지면 뭐 안 된대요. 두 번째 잘 먹어야 된다. 뭐 어디서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뭐 잘 먹어야 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면역력이 15,500배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유 시간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봉사활동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병원에서 봉사활동 이제 어차피 이제 미국으로 왔잖아요. 병원 치료하고 남은 시간 뭐 하겠어요? 놀지 말고 이야기해서 면역 봉사활동하면 좋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쁨을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쁘게 노력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빵 맞아가지고 울 일이 생겨도 화장실 가서 웃으란 말이에요. 웃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엔도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향상돼요. 그 다음에 웃고 나면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열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드레날린과 콜티졸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은 뇌하고 근육에다가만 혈액을 쫙 공급해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힘있게 뛰어나오는 뭐 이런 거예요. 콜티졸은 혈액 속에다가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를 왕창 집어넣는 호르몬. 이거는 비상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계속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이런 일이 몸이 낮아지고 해가지고 암이 생기고 이런 일.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그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고 저는 몸을 지배하는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바꾸면 몸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7, 80대 노인 8명을 20년 전 시골 환경으로 만들어서 살게 했더니 2주 만에 다시 50대로 돌아왔대요. 지팡이꾼 노인이 지팡이를 보고 위안교육관을 말씀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다음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공대 교수하고 심리학 교수가 랜덤 넘버링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마음속으로 디지털 영역이 나오게 하는 걸 시험을 20년 동안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마음이 미세한 입자 상태로 있을 때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좋은 마음은 세포에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마음은 세포를 아주 찌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파동으로 변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함께 연결됩니다. 이제 기도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국의 최초의 하버드대학에서 심리학과를 개설하신 그 미국의 심리학계의 원조라고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양파 실험 다 아시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랑 미움이라는 스티커만 붙여놓고 햇빛에 놨더니 사랑 스티커 붙여놓으면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미움이라고 부르는 스티커는 뿌리도 썩고 양파도 썩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말 고맙습니다 하고 좋은 음악을 틀어준 밥에 쌀은 곰팡이가 별로 안 끼는데요. 짜증나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이 밥에는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온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거대 분자가 있고 이걸 분자를 쪼개보면 원자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원자를 다시 보면 전번에 목사님이 양자역학에서 강의해 주셨는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자가 물질인데 물질이 동시에 에너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첫 번째 처음 이론입니다. 이 양자들은 서로 얽혀 있고 시간 구분을 초월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보면 누구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주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만물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기만 했는데 절대로 그걸 주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LG에 들어간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 광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야 금성 그룹이 그 정보통신 미국에 그걸 따가지고 사람 많이 뽑는다더라. 뭐 해봐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제가 또 그 정보통신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경력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커플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저의 뇌파하고 여러분 뇌파하고 측정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하지 않은 데까지 다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뇌끼리 시스템이 연결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3대 종교가 거의 동시에 발현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와 음악가의 그 좋은 음악과 예술을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대를 발전했으면 훨씬 르네상스 모차르트보다 더 좋은 음악가가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시스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신 2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차가 발명해지고 그 전후에 50년부터 상후 50년 사이에 이동통신, 전기 에디슨, 뭐 마르코니 무선통신, 비행기, 잊어먹었어요. 그렇지. 라이트 형제, 비행기, 그게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뇌는 서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면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동물과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행자 어머니가 허집사님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그 무리 집단으로 가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예.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동안 제가 살았던 수십 년의 그 경험을 놓고 보면 기업 LG 했을 때보다 학교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단지 월급이 적을 뿐이에요. 근데 월급이 적으면 얘들이 싫어할 것 같고 마누라가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월급이 적으니까 마누라한테 겸손해지고요. 얘들한테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LG 했을 때보다 제가 했을 때 가족들이 다 행복해요. 또 죽어보자고 노력했는데 제가 20, 30대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두 중 하나예요.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직 때가 안 돼요. 근데 실력이 부족하면 노력하면 되는데 실력이 있는데도 때가 안 되는 거는 응축이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폭발이 일으키더라고요. 저 같은 호주 촌놈이 어떻게 회장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구본부 회장님과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이제 할머니를 보고 느끼는 거는 선한 일을 하시면 정말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을 기대하면 안 하면 못합니다. 내가 우리 넷째 동생한테 밥 사줬어요. 한 5년을 사줬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한 번도 밥을 안 사요. 저 나쁜 놈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밥 산 게 다 나한테 화로 돌아온다. 주면 끝나요. 또 배신 당하잖아요. 나도 뭐 누구한테 그런 일을 혹시 안 당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느껴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능한 멀리 하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느낀 거예요. 주변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 결국 본인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사회에 봉사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저처럼 어렸을 때 비쩍 말라는 멸치처럼 생긴 이런 어린애가 일에서 축복받으면서 40대 임원도 되고 막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지병이 없습니다. 뭐 먹는 약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일벌레처럼 일에 미치면 이상한 병이 안 생긴다면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일이 예전에 저는 신앙인 것 같았었어요. 목사님 신앙 쪽으로 빠져 있으면서 뭐 병은 안 가시고 의심도 없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다고 감히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